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람강기란 좀 어려운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람강기라고 제가 말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2030년 부산 엑스포,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들이 많은데 그 엑스포, 그렇죠? 우리가 박람회라고 하죠. 같은 글자죠. 네, 그래서 박람강기란 사자성어와 이 박람회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세계 박람회 또는 엑스포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만국 박람회라고 했죠. 네. 만국 박람회 가면 각국의 이제 국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만국기라 했다.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람강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넓을 박, 넓다. 박사님 할 때. 그렇죠. 람은 볼람이다. 본다. 영화를 관람한다. 그렇죠. 전람회 할 때. 예. 강은 이제 강하다. 굳셀강. 기는 이제 기록한다. 네. 박람, 널리 본다는 얘기죠. 강기는 기억을 잘한다. 기억력이 좋다. 그래서 강기라고 한다. 네. 글자를 한번 보면 넓을 박은 열십자에 요급 글자가 한자로 공부하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글자도 있고 복잡하고 한 그런 글자인데, 자, 이 글자를 보면 이게 펼부예요. 편다. 고르게 편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 이제 마디촌이 있는데 마디촌을 빼게 되면 클보자가 돼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하는 것은 또 이론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뿌리를 싼 묘목이다. 그렇죠? 나무 묘목에 뿌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끼줄로 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클보자인데 이것을 이 글자는 여기에 손을 더하면 마디촌은 손이죠. 이 묘목을 심기 위하여 땅을 고르는 모양이다. 그렇죠? 손으로 묘목을 심는 모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평평히 고르는 모양이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한자로 열십자가 나오면 단독으로는 열이란 뜻이지만은 다른 글자와 합칠 경우에는 합친다, 더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자, 이 글자는 보면 사실은 이 넓을 박인데 비슷한 글자 많이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위에 초두와 삼수를 붙이면 열벌박이다. 넓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죽에다가 또 삼수 붙여놓은 거는 문서를 얘기한 장부할 때, 부기할 때 쓰죠. 그리고 여기에 조개패를 하면 부의할 때 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인을 붙이면 스승님 할 때 부, 우리 사부님 할 때 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전할 전자는. 그렇죠? 이 부분이 달라요. 다른데 오늘은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다섯 글자는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람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볼람. 글자를 따지면 이제 볼감자와 볼견자다. 그렇죠? 볼감자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눈을 뜻하는 글자예요. 신아 신. 예, 눈. 그리고 사람인이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누울와자가 됩니다. 그렇죠? 누울와다. 이렇게 하면 누울와다. 그렇죠? 누운데 누워서 이것이 그릇이죠. 그릇에 뭐가 있다. 이 물이다. 대야의 물의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보고 또 본다. 아주 자세히 본다. 그런 뜻이겠죠. 볼람이다. 그래서 박람. 강기의 강은 이제 굳세다는 뜻인데, 요렇게 떠둬야 됩니다. 요렇게 떠두면 넓은 홍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벌레충이다. 예, 오늘은, 이렇게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죠.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글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네모가 아니라 요렇게 된 경우가 있죠. 예. 자, 기는 기록할 기자다. 말씀원에 몸기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왔다. 자, 박람강기.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책을 널리 많이 읽고 기억을 잘한다. 박람이 여러 가지를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주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강기는 기억력이 좋다. 그래서 널리 읽고 잘 기억한다는 뜻으로 견문이 넓고 독서를 많이 하여 지식이 풍부한 것을 박람강기라고 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람회란 말도 물론 이제 위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책을 두루 많이 읽는다. 박람.
그리고 사물을 널리 본다. 그건 이제 박람이다. 네, 박람은 또 달리 얘기하면 섭렵한다라는 말과 뜻이 또 비슷합니다. 섭렵한다. 무엇을 섭렵한다 할 때, 그렇죠?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이렇게 챙기는 것을 섭렵한다. 그래서 이것도 책을 많이 읽든지 또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것을 얘기한다. 물을 건너고 찾으러 다니고 하는 것을 엽은 산양이라는 뜻이죠. 예, 수렵한다 할 때. 그래서 섭렵과 박람은 사실은 통하는 글자, 통하는 낱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기는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을 강기라고 한다. 강기와 비슷한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뇌기라고 한다. 뇌기. 똑똑히 기억하고 굳게 마음에 새긴다. 뇌기와 강기는 거의 같은 말이다. 이 뇌자를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뇌는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 또는 감호, 우리와 감호. 우리 속에는 짐승을 가두어 놓습니다. 여기 보면 소우자죠. 그렇죠? 진면자. 네, 진면자에 소우다. 그러면 이제 소를 가두어 놓는 우리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또 사람을 가두어 놓는 감옥으로도 갇힌다. 뇌기. 감옥에 갇힌 기억은 아주 똑똑히 기억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잊어버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낱말은 너무 어려워서 잘 안 쓰죠. 그럼 이 박람강기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얘기의 공례편에 나온다. 공례 상편에 보면 방문강식, 방문 널리 문은 이제 듣는다는 뜻이죠. 예, 견문이 넓다는 것이에요. 견문이. 그리고 강식 이제 이렇게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그리고 양이다. 방문강식이 양,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뛰어나고도 또 겸양하다. 겸양하고 그리고 돈선행. 돈은 이제 두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돈독하다. 돈, 선행. 선행을 돈독히 하고 또 불태. 태는 게으르다니까 게으르지 않은 것. 그것이 일컬어 군자라고 한다. 할 때 나오는 말이다. 그렇죠. 방문강식이 양, 돈선행이 불태 위지군자. 이런 말에서 여기에서 그렇죠. 방문강기 또는 방문강시, 방문강지, 박학다식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 박람강기라는 말로 사자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람이라는 게 박람강기, 박람은 이제 박람회가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박람강기 할 때는 책을 많이 읽고 여러 사물을 많이 살펴보는 것인데 여기에 박람회는 글쎄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과 조금 달리 여러 것을 많이 살펴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전시회, 엑스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네,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엑스포가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등록된 박람회냐, 인정 박람회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금 2030년도 부산에 유치하려는 것은 등록 박람회다. 우리나라에는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 이런 거 있었지만 그것은 인정 박람회다. 등록 박람회가 규모가 훨씬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러한 박람회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람회 하면 예전에 이제 만국 박람회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만국 박람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세계 박람회라는 이런 낱말을 많이 쓰다가 요즘은 이제 엑스포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전 엑스포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라는 말이 굳어졌다. 세계적으로는 엑스포란 말이 많이 쓰지만 한자 문화권에서는 초기에는 만국 박람회를 했다. 이게 이제 1851년도 이제 런던 엑스포, 런던 만국 박람회가 이제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 거의 100년 전이죠. 파리에서 체결한 국제 박람회 조약에 따라서 이제 5년마다 열린다. 근데 꼭 지켜지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5년마다 열린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등록 박람회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국 이름으로 1889년도에 이제 파리 만국 박람회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파리 만박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대한제국 이름으로 이제 독립전시관을 세워서 처음 참가했다. 네. 1900년에 파리 만박이라고도 하죠. 파리 만국 박람회는 에펠탑이 이제 할 때 처음으로 건립이 됐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쓰는 낱말은 아닙니다만 역사책 같은 데는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이런 얘기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대한제국관으로 이렇게
세웠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독립관 우리 이제 자체 전시장으로. 여기서 이제 만국기라는 낱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만국박람회에서. 일본이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게 이제 명치중립인데, 그때 박람회장에 가보니까 각국의 국기들이 이렇게 개양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정착시킨 것이 만국기다. 일본에서도 이제 그렇게 쓰고, 자연히 일제시대 조선에서도 이제 이렇게 사용이 돼서 지금까지 뭐 운동회 같은 데서 사용한다. 기록으로는 1905년도에 경부선 개통 축하식에 경부철도 초량사무소 앞에 광장에 이게 만국기가 개양됐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국기라고 해서 세계의 모든 국기가 다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우리나라와 좀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오죠. 뭐 예전에는 공산권은 없다가 이제 수교되면서 그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조금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국기가 만국박람회에서 유래된 것이다. 자, 이제 만국박람회라는 것은 뭐 지금은 한국, 중국, 일본 거의 다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우리는 세계박람회 또는 엑스포라고 쓰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박람회라고 주로 쓰고, 중국은 세계박람회라고 주로 쓰는데, 만국박람회라는 낱말을 그대로 쓴다면 신자체와 간체자는 이렇게 됩니다. 예, 만국은 이렇게 신자체와 간체자가 이렇게 돼 있죠. 상당히 획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한자를 공부하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람자는, 볼람자는 여기에서 요게 하나 빠졌습니다. 그런 명자가. 그렇죠. 요것이 신자체다. 간체자는 더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 모든 글자가 정자, 신자체, 간체자 순으로 더 많이 간략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자도 이것도 모일 회자는 신자체나 간체자가 같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실은 자주 접하고 또 많이 쓰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한중일 한자도 앞으로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한자씩 유심히 보시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람강기 책을 많이 읽고 또 기억을 잘하는 것을 박람강기라고 한다. 만국박람회, 만국기 이런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